박수로 반갑습니다. 이거 맞아? 드디어 땅만조에 이거 수많은 사연들이 이제 왔죠. 우리 땅만조가 조금 이렇게 카운셀링이 정말 좀 수월하게 될 수 있는 것들로 이제 몇 가지 골라왔네요. 우리가 요청을 할 때 어떤 내용이 기본적으로 충족되면 우리가 사연들을 잘 그렇죠.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카운셀링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한번 누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첫 번째로 대지 지번이 있어야겠죠. 그래 대지 지번이 있어야지 이거에 대한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는 건폐율 용적률 그러니까 규모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야기 되게 중요한데 예산 그러니까 공사비를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서 그러니까 식구라고 가족이 몇 명 정도를 거주하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혼자 사는지, 두 명이 사는지, 세 명이 사는지가 되게 다른 게 한 명, 두 명까지 예를 들어서 부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룸 하나 정도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3인 이상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룸에 대한 개수 같은 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까지 제가 이야기한 걸로 보면 이거는 자가거주, 이제 혼자 어쨌든 자가거주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여기에서 뭐 비즈니스, 그러니까 뭐 임대라든가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용도네요, 그죠? 네. 만약에 우리가 몇인 가족인데 우리는 어떤 집을 원한다라는 어떤 이런 구체적인 어떤 건축 용도가 아니라 조금 추상적인 용도로 접근을 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건축가들이 좀 더 좋은 방향성으로 제시가 되지 않을까? 가령 어떤 땅에서는 다가구 주택이 될 수도 있고 다세대 주택이 될 수도 있고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가는 코너니까. 뭐 수익성을 원하는 더 수익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 네. 아니면은 뭐 같은 예산이지만 더 넓게 쓸 수 있는 방법,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안해 드리면 되겠다. 그죠? 지금 강 소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 예산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 예산 밝히는 거를 자꾸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얼마가 있는지를 알아야 얼마를 예산하는지 알아야 그거에 대한 좀 정확한 구체적인 좀 정보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오히려 우리한테 질문을 던져 평당 얼마에 지을 수 있나요? 근데 그게 질문이 거꾸로 된 것 같아. 나는 얼마가 있어요. 얼마까지 할 수 있는데, 나는 뭘 하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가 뭐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조금 대안을 제시를 해줄 수 있는데, 평당 얼마, 그거는 저기 업자 시공사한테 물어봐야지. 그래서 결국은 얼마만큼 우리 이게 요청 사연들이 좀 더 섬세하고 좀 좋은지에 따라서 우리의 카운셀링도 좀 그렇죠. 섬세하고 좀 퀄리티 있게 나갈 수 있겠다, 그죠? 우선 사연 중에 가능하면 질문의 요지가 명확하게 한두 가지로 좀 집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같이 머리를 좀 맞대고 좀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땅에다가 어떤 건물을 짓고 싶은데요? 라고 질문이 오면 네, 잘 지어야죠. 설계를 잘해야죠. 그죠? 답을 갖고 지금 그 질문을 던져주시는 분들이 네. 있단 말이에요. 저는 설계를 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땅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이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단초만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잖아요. 그렇기 아니, 때문에 꼭 그것만 아니지. 더 간다고? 왜냐면 그거는 우리가 뭘 주더라도 받아가는 사람들은 다양할 수도 있어. 왜냐면 정말 이런 사연도 있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오늘 단초는 제공하겠지만.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 누가라는 부분들이 난 첫 번째일 것 같아. 사연 읽어보면은 신혼부부인데 땅이 요거밖에 없는데 뭐 예산은 모르겠어. 그럼 우리 한번 결혼했다고 생각하면 같이 만들어 보자. 약간 희망찬 주제 같은 것들.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와 손자도 있는데 뭐 아버지와 아들이 사이가 안 좋아. 한데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인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뭐 그런 거 재밌네. 라든지 아니면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사이가 좋아. 야 너는 1억씩 넌 1억씩 됐는데 요 땅 우리 같이 사서 넌 1층 2층 살려는데 야 무슨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누가가 제일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다음부터는 예산일 것 같아. 예산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밌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 나왔듯이 우리가 이거를 뭐 어떤 내용으로 뭐 이렇게 해서 그 사연이 들어오면 우리가 여기서 설계를 하는 게 아니지. 그쵸. 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계적인 얘기나 뭐 사연보다는 조금 그 고민들 집중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건축과 관련된 또 사람 사는 얘기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여기서 이게 설계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래도 땅과 얽혀 있는 사연, 그 이 땅을 어떻게 구매를 하게 됐고, 그런데 이 땅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아까 이제 가족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연인일 수도 있고, 앞으로 이제 가족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다라면은, 뭐 적절하게 가족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조건이면 더 재밌겠죠. 그걸 건축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한번 고민해 보자. 여러 가지 사연 중에서 아주 수많은 사연 중에서 저는 땅이 그냥 좋아요. 제주도예요. 몇 번째예요? 두 번째지. 이게 20평의 삼각형 땅이야. 네. 낭만적이야. 그리고 근데 현재 감귤 밭이야 또. 네. 야, 멋진 것 같아. 그래서 예산은 최대 1억이에요. 최대 1억. 이게 신혼부부가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 집인데, 요거 뭐지? 육지보다 육지보다 건축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거라는 얘기가 들어서, 이동식 주택이나 목조 주택으로 건축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일조권을 최대 고려해서 12평의 삼각형의 땅에 집이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2명이 거주하기 알맞는 공간. 신혼커플, 낭만적이네. 그냥 낭만만 있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꿈깨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꿈깨. 아니 왜냐면 1억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최대 예산이 1억이에요. 근데 이 안에 설계비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감귤 밭이잖아. 개발행위 허가를 해야 돼요. 해야지. 농지 전용 분담금이 발생을 할 거고요. 20평에. 이것저것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 1 이상이 그 금액의 3분의 1 이상이 다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토목을 어찌어찌 하다 보면 집 지을 돈이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1억이라는 예산 가지고는 이거 하기는 어렵다. 저는 1억짜리 캠핑카를 산다. 그것도 뭐 방법이. 주차를 한다. 쓴다. 무책임한 거 아니야? 저는 왜 이게 재밌냐면은 제가 예전에 한 7년 전에 젊은 부부가 찾아왔어. 그러니까 땅이 이거 뭐냐면은 사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땅이 철골로 된 창고인데 아버지가 뒤에 공장을 하는데 야, 너 집 사지 말고 이 철골 위에다 집을 지어. 네. 철골 위에? 철골 위에? 예. 그래서 보이시죠, 그죠? 근데 딱 예산이 평당 얼마였더라?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야, 그 면적은 얼마큼 필요할까요? 한 40평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8천만 원이네요. 그렇죠. 8천만 원 지을 수 있을까요?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이거 재밌겠는데요. 대신 설계비를 좀 많이 주시면 내가 만들어 볼게요. 물론 많이 못 받았죠. 그래서 이제 재밌는 프로젝트가 됐어요. 복합 재료를 썼어요. ALC 블록이라든지 단열이 되는 복합 재료나 샌드위치 패널, 그리고 철망. 요거 보면 스타킹처럼 생긴 거거든요. 이 집이 타레를 만드는 공장인데, 그래서 이 집이 타레의 집이에요. 그래서 타레를 컨셉으로 해서 카레요? 타레. 실타레. 타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절골조와 샌드위치 패널을 하고 이렇게 스트럭처를 만들었어요. 평당 200에. 와, 저 솔직히 그때 6, 7년 전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집이 요렇게 이제 구축이 됐죠. 보시면은. 근데 그때 6, 7년 전이니까. 집에서 4번 이래요. 자, 그래서 나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1억으로
애도 많은 것도 아니고 딱 둘이 사는 공간이잖아요. 그죠? 지금 컨테이너를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건축가가 이런 부분들을 야 컨테이너보다는 목조보다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라고 만들어낸다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뭔가 그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관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인건비, 재료비, 또 로스율도 고려해야 되고, 그러니까 고비용일 수밖에 없는 컨디션이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삼각형 땅이랬어. 특히 효율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분도 그래서 이제 많이 알아보시고 이동식 주택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일 간단한 건 사실은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공장에서 제작해서 갖다 놓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지금 현존하고 있는 공사비를 저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공장에서 제작된 걸 현장에다 갖다 놓는 방법이. 장담할 수 있어요. 그거밖에 안 된다고. 그거는 나 이거 1억 만들 수 있다 생각해. 어떻게? 와.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노력해봐야지. 도전하는 거지. 나는 해봤기 때문에 비슷하게. 근데 일반적인 접근을 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가능하다 생각이 들고, 난 그래서 젊은 친구한테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 시키래. 그럼 완전 직영으로 갑시다. 그래서 내가 저거 뭐지 샌드위치 패널 물량 평면 줄 테니까 물량 뽑으세요. 물량 뽑았고, 그 다음에 무슨 블록이죠? ALC 블록 물량 뽑으세요 해서 사람 수급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스트럭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도장 부분 칠할 수 있는 거 저기 할 수 있죠. 아우 자기 키가 크기 때문에 도장할 수 있대. 그러면서 쪼이고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냈는데 지금도 아주 잘 살고 있고, 지금 가끔 이제 안부 전화도 하고 놀러 오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하지만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어지는 수익성이나 아니면은 패밀리가 아니라 신혼이라는 부분들이 새로운 어떤 그 재밌는 얘기거리와 삶을 이제 처음 이제 만들어가는 주택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제주도잖아. 낭만적인 귤밭이잖아. 또 한 가지 약간은 편법이라 그러면은 우리 귤밭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농장형 창고 같은 형식의 농막처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열린 어떤 프로젝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부분은 이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작가님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 감이 좀 유추해 보건데, 기존에 아까 철골 쪽 위에다가 했기 때문에 그런 토목 비용에 대한 게 아마 일단 덜어내시고, 그 다음에 기반 시설, 인입비나 이런 것도 아마도 많이 덜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일단 이 사연에서는 보이는 건 뭐냐면 건축 면적 최대 12평 이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토목 비용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공간 활용 이런 게 보이는데, 제일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제주 기후와 급변하는 세계 기후를 고려한 네. 이거 다시 돌아가 보면 예산 최대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건축가들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보통은 저희들은 순수한 공사비, 부가세를 제외한 공사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감귤밭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대지가 아닐 확률이 많으니까 뭐 토지 전용을 한다는 뭐 이런 농지 전용하는 비용에 대한 것도 들어갈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어디까지에 대한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는 거는 보통의 경우에는 건축주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건축가와 이야기 나누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 돌아가 보면 좋은 건축가와 상담하시길 아니, 그건 아니라고 생각. 나는 여기 사람 좋은 거잘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분명히 제주 기후가 급변하는 사람, 이 사람은 에콜로지,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일 거라 생각이 들어. 삶의 태도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결국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축가가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필요한 거라 생각이 들어. 사실은 그렇다 그러면 진짜 그 동네에 있는 뭐 남아 도는 것들은 뭘까? 뭐 돌일 수도 있고 흙일 수도 있고 뭐 나무일 수도 있고, 푸팅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면 요즘 목조상에 가면은 기성 푸팅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20평이라 그러면 기성 푸팅 이런 거 몇 개 박아놓고 다지고, 그죠?
목표 책임까지 본인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재료가 굉장히 건축을 구현시키기가 적은 비용으로는 어려운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는 재밌고 도전적인 프로젝트가 아닐까 예,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니, 건축주가 직접 만들겠다. 내가 꿈을 자꾸 심어주시기는 이럴 수 있죠. 하시는데 네. 저는 이게 이 사연의 아까 그 중에 나는 이 말이 너무 이렇게 조금 신경이 쓰였어요. 뭐냐면 건축 면적 최대 건축 면적 12평. 이 욕심이 있는 거예요. 다 찾고 싶은 거야. 그렇죠. 다 찾고 싶겠지. 근데 그 12평을 다 찾으려다 보니까 짜투리 공간에 뭐 수납도 넣고 뭐 짓고 뭐 하고 싶은 건 굉장히 많어. 그리고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과연 1억이 될 수 1억 안에서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토목 비용도 해결하고 인테리어도 다 해결을 하고 최대 건축 면적 12평을 찾는 게 이게 그 김원기 소장님은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꿈과 희망을 심어주지만 저는 예산을 좀 더 만들어서 그 꿈을 꾸시라고 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굉장히 그 몇 가지가 상징적인 얘기더라고요. 보면 뭐 공사비 1억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20평 땅에 20평 되게 상징적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 골탕 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 우리 실력을 보려고 그런 거 아닐까? 괜히 오기 생기는데. 저는 아까 지금 이야기에 거의 저희도 이제 협소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느끼는 뭐냐면 이게 되게 상징적인 숫자들의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저희 봤을 때도 이거 불가능하긴 할 것 같은데 일단 숫자만 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 숫자만 보면.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상징적이라고 하면 그냥 어쨌든 간에 1억이 아니라 좀 더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면적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가 된다고 하면 아까 차석훈 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그 건축주에 대한 이야기 더 들어보고 그것들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보는 시작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나는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뭐 솔직히 막연할 거야. 솔직히 집을 처음 짓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마음대로 그럴 거라 생각이 들어. 일하기란 부분들도 그 사람한테 굉장히 큰 돈을 거고 지금 있는 현실적인 버젯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징적인 의미지는 않을까 싶어 저는. 근데 그러면 이 두 번째 사연 주신 분, 김원기 교수님을 찾아주세요. 전화연결. 해결해 주신대요. 아니 근데 해결될 수 있어. 전화연결. 완전히 해결하지만 같이 한번 풀어나가는 방법이 제주도를 갈 목적으로 지금 알았어요. 어쨌든 재밌는 사연이 있어요. 우리 드림을 위해서 첫 번째 집은 낭만적이다 생각하고 조금은 뭐랄까 새로운 시도가 필요할 수 있는 있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해가 아닌 좀 특수해로 집을 접근해도 그렇죠. 될수 일반적으로 있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재밌어요. 행복하게 사세요. 다음 이미 지었어. 제가 주목한 사연이 아무래도 또 투다시 상가주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연이 뭐냐면 공주에 이제 상가주택을 이제 계획 중이신데 뭐 1층은 뭐 상가, 2층은 뭐 임대주택, 3층은 이제 본인이 거주하시겠대요. 근데 이 고민의 지점이 뭐냐면 잘 짓고 싶은 거야. 좋은 집을 만들고 싶은데 항상 예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땅값과 임대 수익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건축비에 쓸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좋은 건축가와 좋은 집을 짓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업자나 가격을 우선시하는 그런 시공자를 찾게 되는 이 고민을 되게 이제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투다시 우리가 하고 시공한 건물들이 그런 이른바 업자나 시공 비용을 이제 저렴하게 하는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야. 건축가를 만나서 제대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게 되면 당연히 비싸진다라는 오해를 하고 계셔. 왜냐하면 요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설계비가 뭐 다들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뭐 많게는 10% 뭐 적게는 한 5, 6% 선에서 이제 책정이 이제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90%가 결국은 시공비로 이제 쓰이잖아요. 그 시공비 90%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건축가라는 거지. 건축가의 설계에 따라서 그 90%를 되게 알뜰하고 가격 성능비 넘치게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게 그 건축가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설계비가 1, 2천 뭐 비싸다. 여기 설계비가 좀 비싸요. 여기는 좀 싸. 이게 설계비로 건축가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근데 저는 형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매번 저희가 그런 밸런스 맞추는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합리적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굉장히 기능적이어야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하지만서도 우리가 이제 거주해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뭐 심미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건축적인 이야기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 밸런스를 맞추는 이야기를 매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희는 스스로가. 근데 상가주택이 가져야 되는 뭐 미덕이라고 하면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수익성을 내야 되잖아요. 거의 수익성이 있지만서도 그분들이 하우징을 가지 않고 어쨌든 형을 찾아가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그게 성공적이었던 건 뭐냐면 똑같은 업자들이 생산해내는 그 주택을 좋은 재료와 좋은 디자인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겠지. 뭐냐면 임대 수익이 같아지니까. 그래서 임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오히려 제안을 하는 거지. 그래서 임대 수익이 높아지면 그만큼 조금 더 건축비에 쓸 여력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임대 수익을 좀 높이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게 베란다, 옥상 베란다들을 주인 세대만 갖는 게 아니라 임대 세대에도 줄 수 있는 방법, 특화하는 방법, 복층에 대한 구성, 여러 가지 것들로 임대 가치를 좀 높여주면 수익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건축비에 조금 쓸 여력이 더. 상가주택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런데 보통 이때까지 쭉 해온 결과치로서 보통 보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 투자재 디자인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은 공사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대충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에요. 영업 비밀이라기보다도 이 얘기는 자체 어떤 편견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거를 듣고 싶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이미 그런 얘기 자체가 이미 편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될 예산의 최소치라는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늠은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맞춰져야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인 거죠. 그러면 8억에 맞춰서 면적이 좀 조정될 필요가 있겠죠. 면적 금액이 맞춘다. 근데 계획을 하다 보면은 이게 딱 진짜 칼로 딱 자른 것처럼 보편적인 물론 편차가 5% 10% 정도 가장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저 집 얼마야? 내가 지금 그러면 보통 평당 1,000만 원 들었대, 평당 700만 원 들었대. 근데 투자를 설계하면 평당 그 정도면 된다던데.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를 실례로 그냥 간단하게 드릴 수 있을 텐데. 얘기하고 삐처리 해달라고 해요. 코로나 전으로 이제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은 공사비 예측하기가 너무 힘겹잖아요.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도시건축은 더더욱이. 그래서 코로나 전 공사비가 급격히 오르기 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저희가 한 평당 600 정도에서 공사를 했어요. 상가주택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굉장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으로. 근데 그런 금액 가지고 잡지에 나오거나 아니면 TV 나오는 퀄리티 보면은 남들 이거 큰일 났네. 아니 근데 얘기를 금액이 너무 그래. 삐처리 해줘.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전이고 뭐고 다 지금 이제 현 상황에서는 어쨌거나 현실이 반영된 물가를 고려해서 이제 공사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근데 솔직히 이런 부분 그냥 얘기해도 돼. 말씀드리는 게 맞아. 그냥 저희는 요즘에 그래서 750에서 800만 원 정도가 사실 공사비 지금 물가 오르는 상태에서. 자 그러면 기준 평수를 150평 기준. 그렇지. 그 얘기를 150평 정도.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뭐 750, 800 이거는 공사 면적이야. 공사 면적이 이게 허가 면적이 아니라 순수 공사에 다 들어가는 면적. 필로티 천장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데크도 바람도 들어가고. 거꾸로 면적이 지금 좀 한 250평 되는 상가주택이 있는데 걔는 650만 원이 나왔어. 응? 평당가가. 잠깐만. 상가주택이. 잠깐만 스탑. 이런 일이 궁금하지만 마이크가 너무 물리면은 아 그래요? 평소 공사비 나오고 나서 물리고 싶네. 야, 그러니까 이거 민감한 얘기야. 돈 얘기는 공사비 얘기는 다음에 챕터를 따로 빼요. 아니 이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저도 궁금하네.